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환입니다. 지난 3월 테슬라는 인베스터 데이에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110년 이상 지속해온 컨베이어 조립 방식에서 벗어난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혁신적인 조립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혁신적인 조립 방법은 저도 테슬라 진짜로 장난감처럼 차를 만드네 라는 영상으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이 새로운 조립 방식에 대하여 글로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치열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테슬라의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조립 방식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거의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따라하고 있는 도요타 생산 시스템은 더 이상 쓸모없는 방식이 될 것인지,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하려다 실패한 테슬라의 전력을 고려할 때 머스크가 실제로 약속한 대로 성공시킬 수 있을까 등 질문이 많습니다. 독일 도르트문트 자유대학의 얀 필립 비클러 연구원은 테슬라의 새로운 프로세스는 혁명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듈식 생산 그 이상이고 표준이었던 단계를 없애고 새로운 작업 패턴을 만들고 속도를 높이고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1996년 도요타의 린 생산 철학과 방법에 관한 책인 The Machine That Changed the World의 공동 저자인 제임스 워맥은 도요타는 조립 공정에서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훨씬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생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반면 테슬라 방식은 조립 프로세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언박스드 프로세스가 갖는 장점으로 리드타임 단축을 비롯하여 제조 코스트를 낮출 수 있지만 약점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추진하는 언박스드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약점은 무엇이고 테슬라는 어떻게 극복할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현재의 생산 방식부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생산 방식은 이제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프레스와 용접, 도장 그리고 최종 조립에 4개의 공정이 직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프레스 공정에서는 다수의 강판을 성형하고 용접 공정에서는 각 강판을 차량의 형태로 가조립한 후에 스폿 용접 등으로 적합하여 소위 화이트 바디를 만듭니다. 이 화이트 바디에 도어나 후드를 부착한 후 도장 공장에서 도료를 뿌려 색을 익힙니다. 건조된 차량은 최종 조립 라인으로 옮겨지는데 이때 다시 도어와 후드는 탈거되어 내장 부품과 작업자가 차 실내로 들어가 작업할 수 있도록 계급을 확보합니다. 여기에 내장 부품과 파워트레인, 현가장치, 제동장치를 탑재한 후에 다시 도어와 후드를 부착하면 완성차가 만들어집니다. 반면 테슬라가 제안하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는 프론트 바디, 플로어, 리어 바디, 좌어퍼 바디, 우어퍼 바디 그리고 도어와 후드로 크게 6개의 모듈로 분할하여 각각을 동시에 조립한 이후 모듈을 최종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모듈별 조립이 예를 들면 프론트 바디 모듈에는 기가 프레스로 찍어낸 프론트 언더바디를 기본으로 하여 대시보드와 스티어링 휠 등을 사전에 조립합니다. 이 조립 방식의 핵심은 6개의 모듈을 동시에 병행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최대의 리드타임 단축과 작업 효율성을 대폭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전기차 한 대를 만드는 시간은 30시간인데 테슬라는 기가프레스를 도입하여 프론트 리어 스트럭처 용접 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10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테슬라는 25,000달러의 저가격 차량의 수익성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새로운 조립 방식으로 생산 시간을 더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방법에는 약점도 있습니다. 약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바디 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바디 구조는 크게 나누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차 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사다리꼴 프레임을 기본으로 그 위에 어퍼바디를 조립하고 파워트레인, 현가장치, 제동장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프레임 방식이라고 합니다. 굴러다니는 대부분의 트럭과 기아의 모하비와 쌍용 렉스톤은 이 프레임 타입으로 만들어진 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프레임과 바디가 일체화된 구조로 여기에 파워트레인 등 여러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모노코크 바디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승용차와 SUV는 이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모노코크 방식의 장점은 강성이 강하고 바디 전체로 충격 분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격 흡수력이 우수하여 안전성이 높고 경량화로 연비도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이 모노코크 바디는 다수의 산업용 로봇과 장치를 도입하여 완전 자동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품질 편차나 작업의 미스도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생산 방식은 구조적으로도 생산 기술적으로도 강성이 높은 바디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언박스드 프로세스로 한 대의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6개의 모듈을 볼트나 용접을 통하여 조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6개의 대물 부품을 최종 공정에서 정확하게 강성을 확보하도록 조립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차량의 바디 강성을 우려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조립된 신차의 강성 문제는 구입 후 사용 초기 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 연수가 오래되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아주 고도로 정밀하게 용접되는 모노코크 바디 차량인 경우에도 10년 이상 경과하면 강성이 떨어져 심하면 바디가 뒤틀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강성 열화가 심해지면 차량 주행 성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오랫동안의 기술과 노하우를 투입하여 고강성으로 만들어진 바디마저도 시간이 지나가면 강성의 열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차량의 프론트 부위와 리어 부위의 질량 배분이 다르고 주행 중 받는 원심력에도 차이가 생기면서 비틀림 현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의 모노코크 바디는 일체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틀림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6개로 크게 나누어진 모듈을 서로 조립해야 하는 바디 구조는 보통으로 생각하는 모노코크 바디보다는 큰 열화 영향을 받아서 강성 저하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그만큼 바디에 생기는 비틀림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박스드 프로세스로 조립되는 전기차를 구입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차량 성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테슬라는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 핵심 키는 접합 기술이 될 것입니다. 강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모듈과 모듈을 연결시키는 용접부의 두께를 크게 용접할 수도 있고 연결부에 보강제를 덧대 용접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료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거워지고 코스트도 비싸집니다. 단순하게 볼트로 치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동일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연결 부분을 조각 그림 맞추기 같은 구조로 하여 구조용 접착제를 같이 사용하여 용접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량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지만 교합 공정이 필요하고 구조용 접착제를 사용하는 코스트가 올라갈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현재의 접합 기술 연장선에서는 경량화와 저코스트를 만족하면서 강성을 높이는 방법을 간단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기술의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조립 방식을 추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면 그러한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를 사버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을 것으로 봅니다. 역설적이지만 혁신적인 접합 기술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사용 실태 환경에 따라서는 강성면에서 과제도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컴팩트 차와 저속으로 운영하는 전기차와 같은 소형차처럼 그다지 고속주행 성능을 필요하지 않는 차종의 경우 기존 접합 기술에서도 언박스 프로세스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는 최고속도 225km에서 260km 정도입니다. 제로백 성능도 3초에서 6초 사이로 매우 고성능입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멕시코에서 25년부터 새로운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25,000 소형차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만 배터리 용량이나 차량 중량도 작을 것이고 성능도 모델 3보다 분명 낮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25,000 차량의 성능과 접합 기술을 양립시키는 새로운 솔루션을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술의 성공 여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도전하는 이 새로운 혁신적인 조립 방법은 기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개런티형 개발 방식으로는 도저히 도전하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테슬라의 혁신에 대한 적극성은 많은 한국 기업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기술 연장선상에서 현대차 그룹의 30년 글로벌 3위 전기차 업체가 되겠다는 목표 달성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도전의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